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볼 얘기는 용인시 수지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건데요. 이게 그냥 뭐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.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딱 한 지점을 향해서 와, 이건 뭐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지고 있다. 이런 느낌을 주는 자료입니다. 네, 맞아요.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죠. 이걸 보면 크게 세 개의 톱니바퀴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. 세 개의 톱니바퀴요? 네, 첫 번째는 정부의 세금 정책 변화라는 아주 큰 바람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바람 때문에 이미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한 모습, 그러니까 데이터로 보이는 공급 감소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이 모든 상황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대규모 이주 수요라는 거대한 파도입니다. 와, 퍼펙트 스톰, 톱니바퀴, 바람과 파도. 시작부터 스케일이 엄청나네요. 좋습니다. 그럼 이 폭풍의 진원지, 모든 것의 시작이 된 정부 발표부터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.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정책이에요. 원래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, 그러니까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을 엄청나게 무겁게 매기거든요. 네, 그걸 중과라고 하죠. 그렇죠. 근데 시장에 매물이 너무 안 나오니까 정부가 지금 팔면 이 무거운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줄게 하고 만든 게 바로 이 유예 정책이었어요. 아하,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좀 팔게 만들려고 일종의 당근을 던져준 거네요. 제발 시장에 집 좀 내놓으세요 하고 세금 깎아준다는 신호였고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부로 더 이상은 연장 안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. 그러니까 다주택자들한테 주어졌던 그 세금 혜택이라는 당근이 이제 곧 사라진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. 자,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네요. 만약에 내가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예요.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?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이 딱 정해졌어요. 선택지는 사실상 두 개로 좁혀지는 거죠. 세금 폭탄 맞기 전에, 그러니까 5월 9일 전까지 어떻게들 급하게 파는 단기 매도 전략. 아니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세금 내면서 팔 바에는 그냥 쭉 갖고 가자. 이런 장기 보유 혹은 버티기 전략이죠. 그렇죠. 상식적으로 굳이 무거운 세금을 내면서까지 팔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럼 5월 9일이 지나면 시장에 나올 매물이 확 줄어들 수 있다. 이런 예측이 가능하네요. 맞습니다. 그전까지는 막판 급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시점을 놓치면 다들 그냥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. 바로 그 5월 9일이라는 날짜가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거군요. 네, 다주택자들한테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작용하면서 그 이후에는 팔 이유가 급격하게 사라지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은요. 이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는 예상이 아니라 지금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. 자료에 첨부된 수치를 보니까 와,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더라고요. 네,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보죠. 불과 석 달 전 2024년 10월 15일에 용인 수지구의 아파트 매매 매물이 5,639개였어요. 네, 5,600여 개. 그런데 오늘 2026년 1월 23일 기준으로 보면 2,850개입니다. 잠깐만요. 5,600개에서 2,800개요? 거의 정확히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. 석 달 만에. 네, 맞습니다. 시장에 나와 있던 집 절반이 그냥 증발해버린 거네요. 이건 진짜 심 같은 수치인데요. 맞아요. 매매만 그런 게 아니에요. 전세, 월세를 합친 전체 임대차 매물도요. 2025년 10월에는 6,400개가 넘었는데 지금은 3,400개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. 와, 말 그대로 시장에 있는 매물의 한 40에서 50%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. 공급이 완전히 말라붙고 있는 거죠. 아니 근데 좀 이상한데요. 양도세 유예 종료는 5월이라 아직 몇 달 남았잖아요. 왜 벌써부터 이렇게 매물이 사라지는 거죠? 뭔가 다른 이유가 또 있었나요?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. 사실 이 현상의 시작점은 작년 10월 15일에 발표된 또 다른 규제였어요. 바로 수지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조치입니다. 아, 토지거래 허가구역?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데 이게 정확히 어떤 효과를 내는 건가요?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.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정부가 특정 지역을 딱 찍어서 여기서 집 사려면 무조건 실제로 살아야 하고 시청 허락까지 받아야 해. 이렇게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. 족쇄요? 네.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갭 투자. 이게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거죠. 이러니까 당연히 집을 살 사람이 확 줄고
팔기도 어려워지는 거고요. 아하,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라는 1차 충격으로 이미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세금 혜택도 끝낼 거야 라는 2차 충격이 더해지니까 집주인들이 이젠 파는 건 글렀다. 그냥 갖고 있자. 이렇게 마음을 굳히게 된 거군요. 정확합니다. 시장 안부터 미래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. 이번 경우가 바로 그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5월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집주인들은 이미 행동에 나선 거예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상황이 좀 명확해지네요. 공급 쪽에서는 매물이 급격히 사라지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. 근데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더라고요. 이 마른 땅에 불을 붙일 만한 수요 쪽에 거대한 변수가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? 네, 바로 이 자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수지초인마을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공고문이 딱 등장해요. 리모델링? 네, 이 아파트가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. 리모델링 이주 수요는 종종 있는 일이잖아요. 그게 왜 그렇게 큰 변수가 되는 거죠? 규모가 엄청난가요?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. 이주해야 하는 대상이 조합원이랑 세입자를 다 합쳐서 무려 1620세대예요. 네. 1620세대요? 네. 그리고 이주 기간은 바로 다음 달 2026년 2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딱 넉 달입니다. 와, 1620세대. 잠깐만요. 머릿속에서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아까 현재 수지구 전체에 나와 있는 전세랑 월세 매물 다 합쳐도 몇 개라고 하셨죠? 제가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해 볼게요. 현재 수지구의 전세 매물이 358개, 월세 매물이 199개, 다 합쳐도 557개밖에 안 됩니다. 와, 이건 정말 상황이 심각하네요. 앞으로 넉 달 안에 1620가구가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시장에 나와 있는 집은 다 합쳐도 600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산술적으로만 봐도 최소 1000가구 이상은 수지구 안에서 집을 구할 수가 없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. 바로 그 점이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. 이건 마치 의자 뺏기 게임 같아요. 의자 뺏기 게임이요? 네. 원래도 의자가 부족했는데 갑자기 1620명의 새로운 참가자가 뛰어들어온 거예요. 그런데 심지어 누군가가 그 와중에 의자 절반을 또 치워버린 격이죠. 비유가 정말 아찔하네요. 이건 그냥 집 구하기가 좀 어려워진다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. 반드시 그것도 넉 달 안에 집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이 갑자기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데 받아줄 공급이 아예 없는 상황이네요. 네.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증발해버린 거죠.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.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죠. 특히 전월세처럼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는 게 불가능한 시장에서는 그 충격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. 이 1620세대는 어떻게든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움직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직접적이고 강력할 거예요. 게다가 이주 기간도 2월부터 6월까지면 보통 봄 이사철이랑 정확히 겹치잖아요. 원래도 전월세 수요가 많은 시기인데 여기에 대규모 이주 수요까지 겹친다. 와,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예상되네요.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만 해도 피가 마르는 상황이겠어요. 맞습니다. 정리를 해보자면 세 가지 요인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서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. 첫째,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인다. 네. 둘째, 그 결과 이미 시장의 매매와 전월세 물량은 반토막이 났다. 셋째, 바로 이 시점에 1620세대라는 대규모 이주 수요가 시장에 터져 나온다. 네,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참 인상 깊게 다가오네요. 앞으로 어떤 장세가 이뤄질지 저도 궁금합니다. 그러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닥 유쾌한 상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진 않네요. 라고요.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조하게 분석을 했는데 그 끝에는 결국 이 상황을 온몸으로 겪어야 할 사람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.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질문이죠? 수지구 안에서 집을 구하지 못한 그 천여 가구는 과연 어디로 갈까요? 이 수요가 수지구라는 경계선 안에서만 머물까요? 아니면 인근의 광교나 분당, 혹은 더 먼 지역의 전월세 시장으로 퍼져나가면서 또 다른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될까요? 어쩌면 이건 수지구에서 시작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수도권 전체 전세 시장에 태풍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신호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